안녕하세요. 문우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나답게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서경준 교수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나답게 사는 것, 나의 그 모습대로 진짜 균형 잡히게끔 좀 성공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성찰하는 법을 좀 더 오늘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자, 그러려면요.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죠? 한 사람의 가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가정을 꾸렸다면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하고요. 친구의 역할, 그 다음에 나의 다양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자식으로 역할, 또 이웃으로 역할, 또 사회적인 어떤 사회 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는 내가 이 지구인으로서는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로서의 어떤 것을 갖는 뿐만 아니라 가장의 어떤 역할만 한다고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그 남성분들이 저 또한 이 산업화 시대 때 이제 모순이 뭐냐면 9 to 5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던 산업의 역군이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나는 나가서 일을 해서 어떻게요? 월급만 갖다 주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는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주부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시대가 어떻게요? 이제 모두가 남녀 그냥 모두가 나가서 일을 하는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꼭 돈 때문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경력과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벗이죠, 벗. 결국 인생의 행복은 이 좋은 친구를 얼마나 많이 두느냐가 행복의 하나의 또 척도라고 하죠. 내가 돈을 혼자 잘 벌면 뭐합니까? 외로워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 벗을 사귀는 이 관계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가장으로서 역할, 또 아빠로서 역할도 있지만 또 저를 낳아준 또 부모님한테는 자식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답게끔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내가 또 사회 하면 내가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내 사회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는 하고 있는 것까지 확장하면 좀 초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아내 남편으로서 역할, 엄마 아빠 이런 것부터 먼저 잘 하고 또 자식으로서 역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충만된 나를, 만족한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본성 찾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정말 이거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건데요. 그죠? 예, 딴 거 아닙니다. 내가 과연 진짜 고민스러운 게 뭐냐? 최근에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저희 어머니, 부모님, 이게 자식으로서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아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거 못하고 빨리 돌아가실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자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냐 이거죠. 용돈 주는 내가 아닌 어떻게요? 생활비를 편안하게 생활비 대줄 수 있는 그런 자식다운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 가장으로서 그죠? 즉 그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이거 살려면요. 한 가정에 한 4인 가족이면 월 한 4, 500 정도는 딱 벌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노후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 노릇 제대로 하려면요. 자식이 유학 가겠다 또 뭐 원하는 꿈을 얘기할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예, 명품 하나 백 하나 안 사줬다가 좀 불평한데 예, 빨리 그 명품 하나 백 살 수 있는 남편 되고 싶습니다. 맨날 그 결혼기념일 때 그냥 밥 한 끼 먹고 때우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그래 요번엔 진짜 당신이 한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 또 친구들이 또 어려울 때 그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멋진 벗으로서의 어떤 모습. 또 기왕이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죠? 그 뭡니까? 키다리 아저씨죠? 예? 그리고 또 사회에도 내 지역에 공헌하는 것, 공헌하는 삶. 또 좀 더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인들한테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세종대왕처럼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그마한 구역에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좀 더 충만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충만된 그 역할들이 내가 어떻게 균형 잡히게끔 잘 된다면 나의 본성을 좀 찾아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예, 이 본성 찾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성공적인 삶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왔던 건데요. 제목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너무 내용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신체적 건강이요. 그래서 활력 있는 건강 이게 우선이랍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건강이 제일이듯이. 그 다음에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빚 없이 사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신체적 건강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요. 건강한 삶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인 어떤 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요. 사랑도 주고받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건강. 바로 이것은 장기적인 나의 어떤 발전에서 꼭 필요한데요. 내면적 성장과 어떻게 내 정신적 성장이 같이 꾸준히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그 발전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어떤 아까 존재 의식, 나의 역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가 뭐 틀리겠죠.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영적인 건강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존재 의미와 보람을 갖다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부분이 다 어떻게 내면에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이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체적 건강이 이 세 가지는 되는데 신체적 건강이 없으면 이 내면의 열정이 깨지는 거죠. 이 부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다 균형 있게끔 어떻게요? 교집합되는 그것이 열정, 내 마음의 열정, 불꽃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열정으로 나와서 바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삶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 어떤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신체적 건강은 되는가, 경제적으로는 자립됐는가, 그 다음에 부채는 청산됐는가, 부채 없이 사는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자식으로서 효도하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제 사랑에 대한 것이죠.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예를 들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교육 사업을 해서 좀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 건강이죠. 그리고 리더십 함양 정신적 건강이고요. 공헌하는 삶 이거는 또 사회적 건강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는 성공하는 것 이런 것도 사회적 건강. 그래서 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지금 보면요. 이렇게 지금 조각나 있잖아요. 이렇게 삐뚤삐뚤 이게 아니라 둥글둥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둥글둥글. 예.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요게 어떻게? 적어도 이렇게 80점짜리 예. 80점짜리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그죠? 그리고 완성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맞아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게 균형 잡힌 삶이라고 또 모 회사의 회장님은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그거는 배워야 됩니다. 이 내가 이렇게 부족되어 있는 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메우는 겁니다. 지금 부채 청산과 경제 잘 안 되는 거, 부모 효도 안 되는 거 이거 1순위로 메꾸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8가지 요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를 내가 한번 다시 작성해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요? 내가 작가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나의 삶을 미래에 대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것들을 나의 인생 2막을 드라마틱하게 내가 스스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시나리오 작가로 내가 돼서 어떻게 해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기억을 딱 잡아놓고 어떻게 그걸 향해서 그 부족된 것들을 결핍된 것을 메꿔나가는 그 과정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또 내가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으로는 어떤 공헌을 해야 되겠다. 사업 비즈니스는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 나답게 사는 것은 나는 내가 뭐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건 뭐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끔 성공이 된다라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의 치우침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겁니다.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어떻게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나다운 것은 과연 진정 나만 그냥 에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에 대한 어떤 다각화되어 있는 아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복합적 요소 또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나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 나의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드라마 작가가 돼서 내가 감독이 돼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Dreams come true. 예, 저도 이걸 통해서 많은 성취를 해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어떻게 너의 상상력으로 그리고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